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 쌤입니다. 자,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미증시 추가 하락을 좀 제한하면서 이제 좀 버텨주는 모습 정도, 반등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약합니다. 버텨주는 정도. 그리고 FOMC를 앞두고 기존에 좀 과하게 밀렸었기 때문에 이제 전저점을 깨고 하락 N자처럼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일단 버텨주면서 이제 뭐 기다려주는 모습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하락 N자로 내려왔었는데 12,000포인트를 회복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하락 N자형이 됐고 이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잡아야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역회된 숄더 모양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12,000을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FOMC 앞두고 좀 과하게 좀 밀리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아직 일어난 건 없지만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비건이니 뭐 울트라 스텝이니 뭐 얘기만 많으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냥 긴축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긴축이죠. 0.75를 이번에 하느냐, 0.1을 아니 1.1%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의 차이인 거지. 강한 긴축 기조는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0.5로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돼야 하는 타이밍에 좀 느리기 때문에 좀 강하게 긴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도를 우리는 시장에서 계속 인정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0.5는 아니다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 그럼 강하게 올리면 이거 천년만년 올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우려감 때문에 밀렸다. 그럼 뭐 내년 초나 뭐 내년 뭐 중순 정도 부터 해가지고는 인플레이션 완화되는 거 봐가지고 빠르게 올리면 빠르게 올릴수록 금리를 이제 당장은 아니에요. 내년 일일 겁니다. 내년에 언제쯤 빠르게 또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인하를 한다가 아니라 인하에 대해서 먼저 이제 조만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이 나와야겠죠. 인플레이가 좀 안정이 되고 있으니 좀 추이를 지켜보고 안정되는 것 같으면 금리를 다시 한번 내려서 경제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빨리 올리는 거는 그냥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에서 시장이 좀 발작을 한다라고 해도 이거는 심리적으로 밀리고 수급적으로 밀어내리는 거지 이게 추세를 깨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과하게 밀어내린 건 있죠. 요거는 회복이 된다라는 정도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이제 금요일부터 하락을 제한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어저께 한 번 더 밀어내렸죠. 이거 공포구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은 다우지수는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고 음봉이었지만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더 밀리지 않고 양봉 쪽으로 빨간색으로 만들어 놨었죠. 변동성의 차이인 거지. 결국은 뭐예요? 둘 다 모양의 차이일 뿐이지 하락을 제한하는 포지션이 나왔는데 금요일부터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월요일날 하루 더 밀어내린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하고 시차를 이용해서 공포감을 한 번 더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렇게 하락 추세 구간이니까 인정을 하고 간다. 뭐 이 구간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는 무죄다 정도고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2,400 정도는 회복해 줘야 되는 위로 상향 돌파하면 좋고 이 구간에서 올라온 다음에 횡보해서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 하락 추세를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때까지는 조금 흔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공포감을 느끼기보다는 기분은 나쁘죠 당연히. 좋을 수는 없죠. 당연히 기분은 나쁘죠. 근데 흔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 FOMC 앞두고 쉬어가는 수급이죠. 뭐 지수가 조금 올라왔다고 해도 코스피 외국인들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이 정도면 뭐 크게 의미가 없죠. 기관 같은 경우 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자 금융투자는 이 선물과 연동이 돼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사고팔고를 하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사실 크게 신경은 안 쓴다.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신경 안 쓴다. 차라리 투신, 사모펀드, 뭐 연기금 이쪽의 매매가 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신 의미가 있다. 외국인이 오히려 의미가 조금 줄어들고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거 의미가 좀 더 높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수급이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최근 수급도 뭐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선물옵션 만기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후로 해가지고는 아직도 선물은 매수 우위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옵션 동향도
콜옵션은 그냥 뭐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단계, 그리고 풋옵션은 일부 청산 내려왔으니까 최근에 풋옵션을 계속 내려오면서 점점 청산을 더하고 있죠. 매도를 쌓고 있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보고 있고 선물 매수를 쌓아놨고 기존에 주식은 만기가 없죠. 그러니까 주식 매수했던 거 그리고 공매도를 환매했던 것들은 매수한 거는 어느 정도 좀 들고 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추세 이탈에서 이렇게까지 더 내려갈 만한 수급은 아니다라는 거. 지금이 지금 좀 피곤하게 만들고 지금 뭐 기분 나쁘게 만들고 공포감 조성하고 있지만 이 구간도 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또 다 지난 일처럼 넘어가는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좀 나아지고 그리고 내년 되면은 이제 조금은 풀리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얘기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좀 억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쟁이 좀 끝나면 좋겠는데 러시아에서 뭐 아직까지 끝낼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겨울이 오기 전에 제일 끝나면 좋은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겨울을 좀 이용해서 본인들의 필요성을 좀 더 어필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 정치 외교 뭐 군사적인 모든 면을 통틀어서 봐야 되니까 그쪽에 그냥 선택을 그냥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을 수가 없다라고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차라리 이쪽보다는 배터리 쪽을 보는 게 낫다.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뭐 이런 쪽을 보는 게 낫다. LG에너지 솔루션이 50만 원 저항이다. 여기 안착되는지 봐야 된다. 근데 안착 안 되고 이렇게 밀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추세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쉬었다가도 괜찮다. 위에서 쉬느냐 아래에서 쉬느냐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돌파에 한번 실패했으니까 급락이 한번 나온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금 구간부터 요 아래 구간부터는 받아가면 되죠. 중간 지점이 어디죠? 45만 원, 50만 원 중간 지점은 47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 정도 47만 5천 원 정도부터는 모아가는 방법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못 깔끔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최근에 리비안 쪽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독일에서 지금 포드랑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포드랑 얘기하는 건 이제 SK온이고 독일에서 테슬라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는 판매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차 판매량 다시 한번 또 급증하면서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거는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매년 성장하는 산업이다라는 거. 코로나 이후로 더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더 빠르게 가속화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배터리 업체들은 당분간 계속 좋다. 조정받으면 기회가 될 것이고 계속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I도 이제 64만 원 부근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가 기존에 리비안 이슈도 말씀드렸는데 인플레 역전법 IRA 대응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캐나다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광물 개발 쪽으로 해서 몰리브덴 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대연화성 같은 경우는 요 몰리브덴 투자산업, 광물 개발 투자산업 쪽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리비안 쪽과 이제 광물 쪽 양쪽 다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요 아래서 3,000원 아래서 이중바닥 형성한 다음에 이날 튀었어야 되는데 못 튀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IRA 나오니까 이제 K 그린 텍소노미 공개가 됐죠. 여기서 SMR 원전 쪽으로 해서 진정한 친환경 경제 활동에 해당된다. SMR은. 그리고 원전은 진정한 친환경까지는 아니지만 과도기적 성향의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정도로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 폴란드 쪽에 원전 수주 받는데 한미 연합으로 진출할 가능성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또다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하락 추세를 지금 살짝 어제 이탈하는 듯 하더니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랩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죠.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심 갖고 한번 원전 쪽도 이제 다시 볼만하고요.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던 G2파워 같은 경우 일부 반등, 그리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이 지지선 16,000원 구간에 내려왔죠. 그럼 이 구간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 그리고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지지선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8,00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 이렇게 밀려서 지지선 구간 근처에 있다 보시면 되고 뭐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BHI나 뭐 한전산업 이런 종목 전체적으로 일부 지지선 부근에서는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하려는 모습이 나온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뭐 블록딜 이슈도 있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같이 밀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진핑 방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 그리고 조 바이든의 이제 팬데믹 종료 발언에 이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랑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서 오늘은 항공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순환매가 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이나 뭐 진에어, 제주항공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이제 LCC 쪽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에어가 확실히 대한항공보다는 가볍죠.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LCC 항공사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랑풍선 같은 경우가 어저께 조금 약했죠. 그래서 오늘 보상 심리로 조금 더 올라온 모습. 뭐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슬그머니 거래량 실어가지고 올라오고 있다. 일본 이제 여행 쪽으로 해가지고 뭐 강하게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제는 글로벌 텍스프리였지만 이제 기존부터 JTC가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 쪽, 이쪽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실내 마스크 해제랑 시진핑 방한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시진핑은 와야지 오는 거지 기대감만 갖는 건 아직까지 뭐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고,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엮이죠. 여기에 이제 고환율 기대감으로 해서 의류 쪽으로도 같이 엮이면서 화장품과 의류 양쪽으로 해서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되고, FNF라던가 이제 필라홀딩스, 그리고 이제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의류 관련 쪽, 의류 패션 쪽 관련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상황이다. 고환율, 킹달러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즘. 고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수혜받는 업종들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쪽에 같이 밀려 내려왔었는데 뭐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밀려 내려온 거고,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파업 예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 쪽은 이제 뭐 항상 이 파업을 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라던가 뭐 동국산업, 뭐 금강철강, 문배철강, 경남스틸 이런 쪽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밀렸으니까 그냥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한국항공우주나 이제 뭐 현대로템, LIG넥슨 이 K방산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 밸류에이션이 수출 확대로 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 조정고에서 한 차례 방산 쪽이 조정을 받았는데 예쁘게 조정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산 쪽도 다시 한번 이제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풍산 같은 경우가 좀 같이 움직였는데 이쪽은 이제 구리동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볼 만하고요. 원자재 쪽도 있고, 그리고 방산 쪽으로도 탄두 쪽으로 계속 봐야겠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약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관심을 슬슬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 다가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이제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한다. UAM 쪽도 얘기가 나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좋았고 어제 다시 한번 상승폭을 내줬다가 오늘 이 정도면 뭐 올랐다고 하기에는 횡보하는 정도 수준인데 이 양봉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셀, 뭐 파이버프로, 뭐 기산텔레콤, 거기에 제가 어제 텔레칩스 말씀드리면서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 같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칩스앤미디어, NCN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었죠. 이런 종목들 뭐 같이 워낙 뭐 밀려 있으니까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이 좀 잘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1,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죠. 자사주 메인만한 게 이건 자사주 소각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무조건 가치가 올라가는 거다. 이건 무조건적인 거죠. 자사주 소각은 가장 좋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몇십억, 뭐 한 100억 이런 기업들도 많은데 금융소유처럼 이렇게 천억 단위 이상으로, 천억대 단위 이상으로 해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조금 부양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기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말적으로 갈수록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또 규모 있게 하는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OMC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하면은 이제 점도표를 모레 정도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을 조금 지나면은 또 이제 지금 현재는 반등 구간 이후에 휴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모양만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었고 좀 전쟁 때문에 좀 더 과한 어려움을 겪었고 인플레이션도 강화됐고 그리고 나서 반등 그리고 지금 조정받는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이걸 이겨내면 어떻게 되느냐? 상승 N자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승 N자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만 또 이겨내면은 지금이 좀 어려운 구간인데 2400 흔들기 정도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구간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회복이 될 수 있다. 너무 과도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지금 그 정도로 보시고 그렇다고 뭐 안심할 단계까지는 아니죠. 2400 위쪽으로는 올라와 줘야 되고 여기는 유지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저항 기존에 저항받았던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되는 거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이라도 그리면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돌파하면은 좋아진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금리 인상 있을 때마다 FOMC 있을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조금 이제 내년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